여러분, 저번에 이 사무실에서 마지막 촬영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한 편 더 찍게 됐습니다. 이제 완전 짐을 다 빼버려서 뭔가 좀 휑해졌죠. 소리도 좀 많이 울릴 건데요, 정말 떠나기 전 마지막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4단계 된다고 이제 얘기 나와서 강연도 몇 개나 취소된다고 연락이 오고, 준비되어 있었던 국내 아트 투어 프로젝트도 일단은 미뤄지는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좀 희망차게 볼만한 괜찮은 사진 작품이 있어서 오늘은 필립 할스만이란 사진작가를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예전에 3분 미술 컨텐츠를 통해서 점프 사진 많이 찍은 사진작가다 하고 필립 할스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너무 얕게 소개한 것 같아서 살을 좀 붙여서 이 사람의 인생의 사진 작업 형성 과정을 좀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이 사람의 인생과 이 사람의 사진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를 좀 묶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필립 할스만은 1906년 북유럽의 라트비아의 리가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님이 치과의사였고 어머님이 원래 교사셨었다고 하는데요. 집이 좀 잘 살았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소개해드렸었던 또 다른 사진작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집도 되게 잘 산다고 했죠. 아무래도 좀 사진작가들은 장비빨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집이 좀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필립 할스만 같은 경우에도 집이 좀 잘 살다 보니 아버님이 취미로 사진을 좀 찍으셨었는데, 15살 때 처음 사용해보게 된 아버님의 이 카메라에 완전 빠져들게 된 필립 할스만은 자기 자서전 보면 나는 그 이후 가족 사진작가가 됐다 라고 소개될 정도로 잘 사는 집이다 보니까 유럽을 돌아다니며 박물관, 미술관, 오페라하우스, 온갖 좋은 문화예술들과 관광을 많이 다녔었다는데요. 가족들의 사진을 남겨주는 건 할스만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프랑스에 갔다가 프랑스인과 사랑에 빠져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돼서 동생 보러 파리에 갔다가 20세기 당시 파리 하면은 딱 1차 세계대전 끝나고 피카소, 마티스 막 튀어나오고 한창 예술 활발하게 변화하던 격변기였고 막 하다 보니까 거기 완전 빠져버린 거죠. 나 그냥 학교 그만두고 사진작가로 살래 하고 사진 스튜디오를 준비하게 된 거죠. 근데 할스만이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으로는 소개되지만 갑자기 파리에 와서 사진작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갑자기 대접해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초상사진을 동료들을 좀 많이 찍고 새롭게 사귄 친구들을 찍기 시작했지만 뭔가 히트작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대 대문호였던 앙드레 지드라는 소설가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 초상사진 좀 찍어줘도 되겠냐 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근데 마침 인생사진 하나 있으면 괜찮겠다 라고 생각했었던 앙드레 지드가 수락하게 되고요. 사실 처음에는 좀 고생 많이 했답니다. 앙드레 지드가 촬영하려는 순간 계속 자세도 바꾸고 은근 좀 긴장하는 바람에 최적의 사진을 얻기 위해 필립 할스만이 좀 고민도 많이 하면서 자기 사진 방식에 대해서 이 촬영을 통해서 좀 많이 깨우침을 얻었었다고 하는데요. 심리초상을 담아낸 사진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본인만의 사진 방식을 여기서 좀 깨우치게 되고요. 앙드레 지드 입장에서도 멋진 자기 인생샷 하나 초상사진으로 얻게 된 거죠. 이 이후부터는 유명인들을 굉장히 많이 찍게 됩니다. 이름 비슷한 또 다른 대문호이자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나 영국의 수상이었던 그 윈스터 처칠이나 20세기 최고의 천재로 평가받는 아인슈타인, 이런 인물의 초상사진들을 다 찍게 되는데요. 필립 할스만이 그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내면을 위해서 겉모습을 포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진 찍을 때 카메라 의식하면 어쩔 수 없이 막 평상시에 자연스러운 나의 진짜 모습이라기보단 좀 각도도 조정하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필립 할스만은 표면적인 멋짐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담겨있는 진짜 영혼, 진짜 내면, 진짜 눈빛을 만나기 위해서 사진 찍기 전에 모델하고 몇 시간씩 이렇게 수다 떨면서 일단 공간에 편해지게, 익숙해지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전에 소개해드렸던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는 사진작가랑 좀 다른 방식으로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게, 브레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상에 숨어있는 진짜 순간을 포착하려고 했죠. 할스만 같은 경우에는 조명부터 카메라나 공간 세팅을 본인이 직접 다 연출을 해놓고 그 상황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자기가 원하는 순간을 포착하고자 했기 때문에 브레송의 순간하고는 좀 다른 연출된 환경 안에서 뿜어져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순간을 추구했던 게 할스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찍은 초상 사진들 보면은 눈빛과 표정이 살아있다고 할까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장난기도 넘치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진 찍을 때 막 혓바닥 내밀고 이렇게 찍은 사진도 많이 있는데, 할스만이 찍은 아인슈타인의 모습 보면은 시대의 천재로서 고뇌에 빠져있는 여러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듯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고민하는 아인슈타인의 눈빛도 느껴지고요. 미스터 천칠의 사진에서도 카리스마 있는 이들의 한 국가의 대표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도 있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니까 파리에서 버티기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뉴욕으로 가게 되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 상황이었어서 또 자리 잡기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초상사진은 워낙 잘 찍었었다 보니까 초상사진을 통해서 역시나 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제일 유명한 이력이 라이프 매거진의 표지 장식을 여러 사진작가들의 사진 중에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게 표지가 될지 늘 결정했었다는데요. 늘 그 경쟁을 뚫고 101번이나 표지를 장식했던 게 이 할스만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점프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점프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도 앞선 심리 초상 사진과 마찬가지로 심리를 담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점프에 심리가 담겨 있다라는 개념이라서 역시나 대화 충분히 하다가 점프하라고 하면서 사진을 좀 찍어보면은 사람마다 점프하는 자세가 다르고 그 점프 속에는 성향이 드러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오드리 헵번처럼 모든 표정이나 모든 자세, 몸까지 다 쓰면서 이렇게 점프 뛸 때 행복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타심 많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교적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뛴다. 혹은 그레이스 켈리, 유명 배우였으나 후에 모나코의 여왕까지 되었던 이 여인처럼 점프할 때 좀 자세도 작고 방어적으로 뛰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사교적이기도 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자기 자신의 시간을 더 소중히 하는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뛴다. 이런 식으로 점프 심리학이라는 걸 발표했었다고 말씀드렸죠. 심리학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고 거부당했다. 별자리나 혈액형하고 다를 게 없다. 어떠한 신빙성도 없다. 라고 얘기했지만 할스만은 이 점프 사진을 굉장히 본인이 좋아했고 이걸 통해 표현하고 싶은 게 많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게 지금 보고 계신 아토미쿠스라는 사진으로 그 유명한 코스염 독특한 살바도르 달리 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살바도르 달리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신문에 원자 구조가 보도가 됐었답니다. 그걸 보고 오늘 신문 봤는데 원자 모형 이렇게 이미지로 나왔는데 마치 소우주처럼 모든 게 공중에 둥둥 떠 있더라. 우리 시대의 인류는 원자의 시대를 살게 됐으니까 나도 모든 게 떠 있는 아토미쿠스랑 그림을 좀 그려볼까 하는데 너하고 같이 모든 게 떠 있는 사진도 한번 남겨보면 어떨까 해. 네가 맨날 점프 사진 찍으니까 딱이잖아 해가지고 지금 이 사진 배경에 보이는 그림은 실제로 달리가 그린 아토미쿠스라는 그림 작품이고요. 이 사진은 어떻게 찍은 거냐면 그림은 보이지 않는 낚싯줄 같은 거로 매달아 놨다고 하고요. 제일 왼쪽 편에 있는 한쪽 다리가 안 보이는 의자는 필립 할스만의 부인인 이본느라는 분이 원래 조수로 함께 활동하다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도 하고 본인도 사진작가로도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날 조수로 참여해서 사진 찍는 6시간 동안 옆에서 부인과 조수들이 이 의자 계속 들고 있었답니다. 물이야 물론 뿌리면 되고 달린 직접 점프하면 되는데 고양이들 집어 던졌답니다. 6시간 동안 28번을 집어 던져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이랍니다. 당시 공개됐을 때는 동물 애호가들에게 뭐 동물 학대다 이런 비난도 받았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20세기 제일 위대한 실험 사진 50 중 하나로 늘 선정이 될 만큼 창의적인 실험을 했던 게 바로 이 필립 할스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달리가 본인 작품 이상으로 그 코수염이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코수염만 사진 모아놓은 사진집까지 내기도 하고 참 재미있고 실험적인 사진 작업을 많이 했던 게 바로 이 필립 할스만이었고 대다수의 사진작가들이 브레송의 영향을 또 크게 받아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결정적 순간을 쫓고 있을 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연출된 그 환경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결정적 순간을 추구함으로써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한 사진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2년에 이분 전시가 국내에서 있었는데 이때 제가 지금은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당시 의원님께 윤저공 부부의 점프 사진을 소개하면서 사진이 좀 찍혔고 다양한 기회들도 좀 늘어났고 당시에도 필립 할스만의 점프 사진에는 희망이 담겨 있고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맥락에서 기획이 됐었던 전시라서 저도 한번 재정비하고 우리도 재정비가 필요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도 할스만의 심리초상 사진이나 혹은 실험적인 점프 사진들을 보면서 극복하고 도약해 나갈 수 있다는 하나의 기운을 얻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직접 더 찾아보시고 또 즐겨보시길 추천드리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